반갑습니다. 오늘은 경술국지 조약물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910년 경술국지를 당하게 되죠. 자, 근데 경술국지 당한 과정을 보게 되면 참 심각한 문제가 많습니다. 한 나라가 송두리째 넘어가는 식민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우리는 제대로 정 한번 해보지 못하고, 즉, 총 한번 쏘아보지 못하고, 조약으로 국토 전체가 식민지로 전락하는 아주 이러한 유일무이한 그러한 그 사건을 겪게 되죠.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대조전 흥복헌에서는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립니다. 이 어전회의에는 음, 뭐 순종과 그 다음에 여러 대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죠. 사실 이 회의는 경술국치를 이를 인정하는, 서명하는 그런 일종의 형식적인 어전 회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원영과 데라우치 간에는 조용히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또 화면에 보시는 이제 그림은 뭐냐면 바로 당시 1910년대 그때 있었던 남산에 있던 통감 관저죠. 바로 여기에서 이완용과 데라우치 간의 강제 병합 조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린 바로 8월 22일의 여전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죠. 자, 이렇게 경술국치가 치욕적으로 체결이 됩니다. 불법적이고 강압적인 조약이죠. 자, 근데 여러분, 이 경술국치 조약문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한번 보신 분 계신가요? 경술국지 조약문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앞으로 어떻게 한국을 통치할지에 대한 전략과 야욕이 숨어 있는 거죠. 화면에 보이시는 이 조문은 뭐냐면 바로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 간의 기명한 그러한 경술고치 조약문 원본입니다. 자, 이 조약문을 한번 천천히 보면 아마 우리가 야, 이렇게 무기력하게 그리고 여기에 이런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거는 뭐냐면 1910년 8월 29일, 즉 경술국지가 발표된 날 바로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보 제1호입니다. 제1호에 바로 경술국지 조서와 그 내용들 그리고 부속 사항들이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보 첫머리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일본국 황제에게 한국의 통치권을 양도함을 발표한다. 근데 지문 오늘의 이 조치는 그대들 민중을 이짐이 아니라 참으로 그대들 민중을 구원하려고 하는 지극한 뜻에서 나온 것이니 그대들 시민들은 짐이 이 뜻을 능히 헤아려라 이렇게 돼 있죠. 참 어처구니 없는 거죠. 한나라 왕이 백성들에게 나라를 송두리째 넘기면서 겨우 한다는 소리가 민중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이 취한 조치니 너희 백성들이 내 뜻을 널리 이해해라 이런 얘기죠. 참 이게 당시에 조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 보이시는 거는 같은 날 대한제국의 마지막 관보 호회입니다. 이건 내각 법제국 관보인데요.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경수국지의 조약 전문과 조문이 북한문으로 실려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는 과연 경수국지 조약문에 어떠한 비밀이 숨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제1조 조약문 1조를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그리고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 양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문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봅시다. 한국의 황제 폐하가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 이겁니다. 뭐를? 한국 전체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히 어떻게 그리고 영구히라는 겁니다. 아니, 한 나라의 통치권을 어떻게 완전히 영구히 넘긴다는 말을 조약문에 실은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되지 않죠. 진짜 이러한 조약문은 전 세계 어떠한 조약문에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볼까요? 제2조. 일본국 황제는 앞조항, 그러니까 순종이 발표한 이 완전히 넘긴다는 이 내용을 수락한다는 겁니다. 수락하고 완전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 좀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너희들 한국의 황제가 자진해서 우리 일본국에 나라를 넘기니 내가 넓은 마음으로 수락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웃기죠?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이거? 한국을 우리가 식민지하는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고 너희들 뜻이다. 너희들 한국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너희들이 원하니 대한제국을 일본 제국에 병합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일본은 한국을 병합하는데 불법성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거를 이렇게 조약문에 숨겨놓은 거죠. 자, 3절을 볼까요? 일본국 황제 폐하는 한국 황제 폐하, 태양자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황후, 황비 및 그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서 사용하는 존칭, 위엄 및 영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한다. 자, 이어서 4조를 보겠습니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의 상응하는 명예 및 대우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한다. 자, 3조와 4조는 이런 내용이죠. 한국의 황제와 그다음에 그 황태자 그리고 황후 황비 그리고 그 후예들 그리고 그들의 한국의 황족 및 그 후예까지도 명예와 대우를 해주고 그리고 자금을 제공해서 먹고 살게 해주겠다. 결국은 뭔 얘기입니까? 나라가 망해도 그 나라를 통치했던 한국의 황태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황족 및 후예들에 대해서는 일본이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죠. 아니, 나라가 망했는데 그 책임을 져야 될 황족과 그 가문들, 그 황태자들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5조를 봅시다. 제5조, 일본군 황제 폐하는 공운이 있는 일본인, 한국인으로서 특히 표창하기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기와 은사금을 수여하겠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 일본에 협력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와 은사금, 돈을 줘서 대우하겠다,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당시 이때 임시 은사금 명목으로 양반과 유생에게 돈을 뿌렸습니다. 당시 뿌린 돈이 무려 1,700여만 원입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조선 총독부 관보 정규 38호에는 친일파 78명에게 자기 및 은사금을 지급한 기사가 아주 상세하게 실려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한국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친일파를 양성해서 친일파를 양성해서 한국을 통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로 오른쪽 사진 보시게 되면 뭡니까? 한일합방에 찬성한 내각 강요들이 일본을 견학한 다음에 찍은 기념 사진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경술국지 조약문에 버젓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뿐만이 아니죠. 조선총독부 관보 이후에는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대한지역의 역사를 부정합니다. 즉, 역사 부정, 역사 지우기에 들어갑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의 국호가 뭡니까? 나라명은 대한제국, 즉 한국이죠. 근데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지 조약문을 발표하자마자 일제는 한국이란 국호를 없애라는 그러한 내용을 조선총독부 관보에 실습니다. 그리고 국호를 조선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한국이란 국호는 없어지고 모든 관공서의 공문과 모든 책과 언론에서는 조선으로 1945년까지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경수공지 조약문에는 바로 이러한 것이 숨어 있습니다. 한국을 영구히 식민지화하겠다는 야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영구히 완전히 넘긴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자발적으로 했다고 은폐한 거죠. 또 이런 비밀이 있는 거죠. 나라가 망해도 황족은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나라가 망해서 나라의 국군이 다 해서 한 나라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된 백성들이 고통에 살아야 된 그 시대를 책임져야 될 황족과 그 가족들은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죠. 뿐만이 아니죠. 바로 경숙지 조약문에는 친일파를 양성해서 민족 분열 정책을 펼쳐서 한국을 통치하겠다는 그러한 야욕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경숙지 조약문에는 이러한 엄청난 내용과 일제의 이러한 야욕이, 이러한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의 정치가 위정자들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은 외세에 기대고 그리고 일관성 없는 정책,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인 국왕과 지도층의 무능과 부패로 인해서 나라는 송두리째 총 한 번 쏘아보지 못하고 일제히 식민지가 된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나라가 망하면 누가 가장 고통을 받습니까? 바로 우리 민중이라는 사실입니다. 식민지 삶에서 가장 고통받고 핍박받는 자들은 바로 우리 민중이죠. 이러한 진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지구 어디에선가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가장 고통받는 사람은 바로 우리 민중이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우리 민족은 여기서 굴하지 않습니다. 1910년 비록 일제의 지도층의 무능에 의해서 일제가 식민지화가 되었지만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로 독립을 향한 투쟁의 시작인 바로 대일 항전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경우라도 외세에 의해 끝까지 저항하는 민족입니다. 비록 경수구치 조약문에 그러한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는 결국 불하지 않고 독립을 향한 투쟁의 시작, 즉 대일 항전기를 시작했다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끝까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술국지에 담겨 있는 비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